안녕하세요. 레드타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관점 만들기, 주도 테마 순환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전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일 시장에서 영향을 준 뉴스를 확인하고 순환매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오늘 강했던 뉴스는 지난주에 정말 강했던 한미 백신 파트너십 기대감이라는 재료로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역시 이쪽에서 조금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인데 지난주에는 위탁 생산이라는 테마 쪽에 수급이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모더나 백신이 결국에는 이 백신의 방식이 mRNA 이 백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았지만 신고가도 돌파했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속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형주들이 너무 과하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 좀 매매는 하루 이틀 쉬고서 충분히 좀 시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했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상승을 못했냐면 제가 녹십자를 지켜보니까 물론 좀 재료의 요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약했는데 고가 부분에서 어떤 특정 개인 창구로 추정되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특정 창구에서 물량을 너무 과하게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종목에서 호가도 얇고 이런데 본인이 그런 그 매매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물량을 과하게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재료가 완벽하다면 갈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수급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집중된 상황에서 녹십자를 그렇게 개인 물량을 다 가져가 버리면 누군가가 이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 주에 녹십자가 조금 안 좋은 흐름, 그런 수급이 꼬이면서 그런 사람들의 물량들이 또 손절이 나오고 이러면 또 하락폭도 커지고 이랬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 학습 효과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좀 비워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다른 이제 회사들에서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녹십자 쪽에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ST팜은 그 배열 자체가 좋지 않아서 매매를 안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대장이었던 서린바이오하고 그나마 좀 강했던 일신바이오가 오늘도 좋았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일신바이오 쪽에서 좀 1등주가 바뀌는 모습을 보였어요. 잠깐 보여줬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테마를 생각해 받을 때 아침에도 진원생명각이 상승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지만 아미로직스하고 이현제약이 같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보면 이쪽은 CMO 관련주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탁 생산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을 하거나 그런 콜드체인 관련주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테마 주제 자체가 mRNA라는 이런 방식의 백신, 뭐 원료 개발,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쪽에 이제 수급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쪽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아침부터 오전부터 좀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이쪽 테마였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서 여러 개 파생되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료가 여기서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부여해주고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테마 강도는 이쪽이 70% 정도의 강도를 보여줬고 제가 볼 때는 상한가 발생했고 그룹으로 움직임 그리고 주도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나왔어요. 주도 테마는 일단 이거죠. 주도 테마 뉴스가 이거고 여기서 이제 위탁 생산이냐 아니면은 이런 모더나 백신 방식을 따라하는 제약회사들의 뭐 순환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주도 테마에서 순환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매매를 순환매를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매매 수익 구간을 줄지 또 여기서 수익 구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21일까지는 일정을 이제 담보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정이 다가오면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좀
하시더라도 일정이 다가오면 이제 또 다른 쪽에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전에 좀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 난다면 거기서 딱 끝내고 다른 테마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와 좀 다르게 한 30% 정도의 비중을 본 게 여행 관련주에서 테마 강도를 30% 정도로 저는 봤어요. 근데 뉴스가 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검토 지시라는 뉴스로 뭐 그런 결국에는 비행기 관련주, 그러니까 항공 관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왔는데 이쪽은 오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봉상 신고가의 위치를 만들어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우리 그때 분류를 해놨잖아요. 여기에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분류로 여행 관련주로 해놨었고 의류 패션 소비 쪽 결국엔 소비 쪽에서 뭐 여행을 갈 때 돈을 쓰느냐 아니면 옷을 살 때 돈을 쓰느냐 뭐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살 때 돈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눠지는데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일봉상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항공 그 항공 관련주로 보면 대한항공하고 뭐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뭐 일봉상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 좀 열려 있어요. 저항만 뚫어주면 올라가거나 저항을 뚫은 종목들이 있고 여행 관련주 중에서도 하나투어가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고 인터파크도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 요거는 오늘 추급이 좀 약하긴 했어요. 거래대금 컸는데 모드투어도 신고가, 롯데관광개발도 좀 애매했고 얘는 거래대금 너무 작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봉상 종가상 신고가를 만들었네요. 그쵸? 고가도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했었고 얘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일봉상 모양으로 굉장히 좀 정배열해서 상승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배열해서 신고가 만들어진 종목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더 주고 갈지 아니면 내일부터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테마 강도는 30%고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 복귀는 중요한 뉴스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뉴스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처음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관점 만들기 주도 테마 순환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매의 난이도를 가장 낮추는 건 결국엔 순환매를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매매를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매매의 가장 쉬운 거는 순환매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가 가장 난이도가 쉽고 초보자들도 처음에 해볼 수 있는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첫 번째는 강한 재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뉴스를 복기해보고 관심 종목을 분류해보겠죠. 그 과정에서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라든가 뭐 이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다른 어떤 채널들을 뭐 검색 등을 통해서 이 강한 재료가 발생했으면 그 강한 종목에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가 HS를 활용하셔도 되고 뭐 뉴스 등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종목을 분류를 해 놓으셔야겠죠.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강한 재료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중에 우리가 뉴스를 보고서 이게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매 시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내가 산 게 고점이고 다른 테마들이 막 상승을 하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영역은 장 끝나고 나서 매일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관심 종목들을 분류하면서 종목의 특성을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 내가 분류해놓은 종목이 정배열을 만들고 어떤
고가를 갱신해 나갈 때 탄력이 굉장히 좋고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잘 주는 종목인지, 아니면 빈번하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개미들 등을 쳐먹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일봉상으로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복기를 해보시고 본인이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봉하고 분봉상 체크해놓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지지 구간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 매수 접근해 볼 것이다, 또는 여기 저항대가 오면 여기서는 쉽게 돌파를 못하는 종목이니까 매도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매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당일날 강한 재료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복귀하는 공부를. 그쵸?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체크해보고 추세, 이게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본인들이 배운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분석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는 단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제 이 강한 재료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이라는 그런 강한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CMO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가 일정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있을 때까지 연속성이 있고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쉽겠죠. 매매 난이도가. 그러면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여기 우리가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1등주가 발생을 했고 1등주하고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장주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매매 기법이라는 거. 그 흔히 말하는 뭐 매매 기법이라는 거, 어디서 잡고 어디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적용해 보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눌림인지 내가 하는 매매가 좀 상승을 보이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보이는 그런 눌림의 단계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고가를 자꾸 갱신해 나가면서 많은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돌파에 가담할 때 같이 매매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올 것이냐,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먹고 나올 것이냐를 좀 선택하는 구간, 이 포지션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절대 안 돼요. 이게 관점적으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막 이것저것 따라 해보고 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단타를 할 것이냐, 스윙을 할 것이냐, 또는 종목에 따라서 연속성이 남아있다면 나는 차라리 장중에 매매하는 게 힘드니까 종가 직전에 많이 좀 과하게 가격 조정을 해주면 종가 베팅으로 가져갈 것이냐, 또는 아니면 난 장중 매매하고 끝날 것이냐. 지수가 안 좋고 자꾸 자고 일어나면 미국장이 떨어지는 시기면 장중 매매로 끝내버리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직장인분들이 장중에 이런 거 시세를 다 체크해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연속성이 남아있고 과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가져가서 뭐 갭을 먹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치를 먹는 저항 구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상승했던 1, 2등주, 예를 들면 백신 위탁 CMO 관련주 중에서 설인바이오냐 아니면 후발주로 치고 나가는 난 일신바이오를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재료가 발생을 하고 강한 재료가 발생한 종목에서 연속성 기대감을 보여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도 아니고 분류해놓은 종목 중에서 매매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조차도 어려워요, 되게. 그쵸? 매매 난이도가 어려울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조차도 사실은 복귀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좀 안 되고 수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구간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더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강한 재료가 발생하고 연속성 기대감을 보여줄 때, 아, 그러면 이 재료에서 분명 순환매가 나오겠구나. 순환매라는 것은 어떤 테마에서 돈이 집중되면 그 자금의 주체들이 한 종목에서 계속 해먹기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한 종목에서 계속 해먹다 보면 어떻게든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그 트레이더들이 달려붙으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들도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장기 성격을 가진 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성격을 가진 자금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전부 다 단타치고 먹고 빠질 생각밖에 안 하고, 세력들조차도 강한 종목이 발생을 하면 그 종목에서 먹고 빠지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순환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우리는 관련주 흐름을 이제 여기서 순환매 나오는 구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이 종목의 특성을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체크해 보면서 이 종목이 가진 끼가 별 볼 일 없는지, 뭐 상한가도 잘 가고 윗골이 잘 안 달리면서 강하게 잘 가는 종목인지, 윗거리가 빈번히 달리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은 어떠한지, 추세는 어떤지, 지금 이평선 상으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서 대장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왜 여기서 매매의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강한 재료인지 몰라요. 이게 오늘 다른 재료가 강하게 갔는데 이게 지금 강한 재료여서 내일도 상승할지 안 할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는 장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다음날 그리고 뭐 이틀 3일 후에도 계속 기대감을 갖고 연속성을 가져준다라는 걸 내가 장 끝나고 나서 또 장중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순환매로 생각이 연결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 영역에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코로나 그 백신 관련주 중에서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했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녹십자도 일부 수급이 좀 몰리긴 했지만 굉장히 음봉이 나오면서 덜어놓을 보여줬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녹십자는 저는 이제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녹화를 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12일, 13일 이런 부근에요. 이런 구간들에서 좀 개인의 수급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좀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좀 들어오는 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재료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녹십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이 몰린 상황에서 이거를 적당히 물량을 가져가는데 메이저들 물량도 아직 안 모아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창구에서 물량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수급이 꼬여버린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녹십자는 그리고 배열상으로도 좋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놓치지 않으면 항상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안 좋고 일봉상 모양이 안 좋으면 매매 안 하는 게 나아요. 수급이 들어오든 어쩌든 안 하는 게 낫고 대장에 집중하는 게 좋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졌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재료의 소멸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 쪽보다는 이런 세력주의 수급이 더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던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강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봉상으로 좀 흐름을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진원생명과학이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IG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조금 강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서린바이오는 좀 하락하는 추세였고 일신바이오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일신바이오 일봉을 보면 좀 일봉 모양이 그렇게 뭔가 깔끔하진 않잖아요. 이런 윗꼬리가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뭔가 좀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봤으면 오늘 콜드체인 쪽은 그냥 약간 1등주, 2등주가 잠깐 장중에 바뀌면서 순환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아침에 치고 나갔던 진원생명과학이나 그리고 아이진에서 그러면 mRNA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이쪽으로 순환이 나오고 있구나. 왜? 모더나가 이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거죠. 진원생명과학이 될 수도 있고 아이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급하게 뉴스가 나오면 상승했던 이현제약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고 나서 이게 상한가 같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뭐 상 따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고수들의 영역이고 그 고수들조차도 솔직히 여기서 잡은 사람이 없을 거고요. 잡았다 쳐도 소액일 거예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있겠죠. 재료의 강력함을 본 사람들은. 근데 과연 그들이 비중을 얼마나 태웠을까? 여기는 거의 상 따는 사람들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미노로직스였어요. 이현제약을 예를 들어서 이현제약이 이렇게 가는 흐름을 보여줬으면 그러면 아침에 아이진도 강했고 진원생명과학도 강했고 얘도 강해요. 그런데 얘가 마침 뉴스가 뜨면서 같이 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기다가 일봉상의 모습으로도 나쁘지 않죠. 이 저항대 다 뚫어주고 나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자금의 순환이 지금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구나를 판단을 해서 얘를 매매해도 되고요. 얘를 해도 상관없고 사실 얘를 해도 상관없고 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아래쪽을 보셔야 돼요. 얘를 해도 되고요. 얘를 해도 되고요. 얘를 해도 되고요. 다 해도 돼요. 이 흐름을 보면서 왜냐 여기보다는 여기 쪽에 지금 그룹으로 움직이면서 돈이 집중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의 어떤 기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영역이 좀 해당되는 건데 만약 본인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장중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힘드니까 사실 종배나 그리고 후발주가 어떤 게 나올 건지를 판단해서 아직 시세가 좀 덜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분류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매매가 집중되면 좋을 거고요. 내가 장중에 대응이 가능한 요즘은 직장인 분들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매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이것들을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계속 이 강한 테마에 돈이 집중되고 계속 여기서 이 테마 내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재료가 조금 달라지고 그쪽에 그룹으로 집중되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면 아니 이렇게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얘의 흐름 보면서 얘의 흐름 보면서 얘의 흐름 보면서 어떤 종목에 집중할 것인지는 여기서 돌파 후 눌림으로 갈 것이냐 돌파 이 횡보하고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트레이딩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오전에 돌파 나왔던 이 자리 지지를 보고서 접근할 것이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먹을 것이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손절선도 정해놔야겠죠. 그리고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잡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 보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얘 말고 지금 아미노로직스나 진원생명과학, 아이진 같은 종목들이 내일도 시세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현제약을 내가 여기 상한가 이후에 이 윗구간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 3일선 위에 5일선 위에서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얘가 내려와 준다면 여기서 어떻게 반등을 먹을 것인지 그럼 이 구간에서 지지의 구간은 어디가 될까 현실적으로 어느 구간이 될까라는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보고 그런 구간으로 왔을 때 자신있게 어떤 반등을 먹는 매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포지션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에서 내 매매 포지션을 정해서 가능하면 대장주에서 가능하면 무조건 1등주에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1등주에서 매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등주가 후발주 오늘처럼 오전에 일신바이오가 더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원생명과학이나 아이진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연제약하고 아미노로직스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뭐 이런 것처럼 후발주들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의 어떤 시장 경험치를 늘려가셔야겠죠. 이런 공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해 놓음으로써 본인들이 다음에 또 관련된 테마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집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장중에 아미노로직스가 왜 뉴스를 보면 아미노로직스 뉴스를 한번 봅시다. 얘가 결국에는 뉴스가 mRNA 관련을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5월 10일 날 보이시면 특징주라고 해서 아미노로직스가 미국 mRNA 백신 한국 단기 생산 가능 언급에 상승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죠. 11일 날도 국내 생산에 탄력. 결국에는 이 키워드가 여기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얘가 그럼 얘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뉴스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 종목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미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주로 가도 당일날 이미 뻥 상승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분류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아이진하고 진호생명과하고 얘하고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다가 여기 이 세 종목은 여기 두 종목은 제가 분류를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증거금 100%짜리 매매도 안 하지만 아미노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모양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에다가 제가 종목을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면 너무 약간 뭔가 종목을 추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관련 종목은 사실 다른 관심 종목 그 창에는 이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타 모더나 관련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개를 아마 이렇게 삭제를 하고서 여기 지난 복귀 시간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찾아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왜냐면 주식시장이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발생했으면 여기서 내가 관련주들을 열심히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분류를 해놔야지만 여기 순환매가 들어올 때 그 종목이 평소보다 다른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거래량을 보여줄 때 일봉상 좋은 자리에서 분봉상 거래량 크게 터져주고 체결 강도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순환매 흐름에서 매매를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일단 기준이 되는 강한 재료가 발생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연속성이 있을 때 순환매를 기대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에서 계속 돈이 자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 그럼 우리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해볼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실력을 레벨을 높여가면서 이런 구간까지 이제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공부를 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캡처 자료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이 이 자료를 캡처를 하시거나 할 때 항상 좀 이걸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매매할 때 고려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좀 기준들을 갖고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막 상승한다고 막 따라 들어가거나 따라 들어가고 나면 내가 고점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악습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뭔가 매매에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본인들의 관점에 그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체크를 해보고 재료가 강력할 때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룹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개별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일정이 있지 않는 한 연속성을 기대해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순환매가 나온다고 해도 그 개별 종목이 순환매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미 한 종목에서 해먹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한 종목에서 해먹을 때 우리가 거기서 계속
뭔가 사골 우려먹듯이 매매를 하려는 생각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매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저는 3번의 영역에서 순환매를 기대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 그 매매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제가 자료들을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다 오픈할 때는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요. 뭐 전체를 다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장 복귀를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만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뭐 더 중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도 오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가 아닌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뭐 특별히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된 영상이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영상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분들은 카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서 매매 기법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가 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본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좀 공부하시는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주식은 학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본인의 어떤 관점을 넓혀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그런 복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뭐 뭔 종목이 좋다 무슨 뭐가 좋다 누가 뭐 돈을 얼마에 벌더라 이런 부분들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엄한 데서 정답을 찾게 되고 시장이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차근차근 본인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이 하나의 어떤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분차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분간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복귀하는 영상은 좀 꾸준하게 올릴 생각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